안녕하세요. 네, 데브코스 딥다이브에서 리액트의 유지프트에 대해 발표하게 된 오기 오원주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소피아 매니저님 그리고 프롱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해당 발표는 이거 유튜브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네, 해당 컨퍼런스 영상과 리액트 공식 문서의 훅 부분을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싶은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엄청 많이 떠는 성격이라서 타인 앞에서 발표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절고 잘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유스펙트야라고 말하면 속으로 가라라고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유스펙트야 가라 재미없다. 네, 우선 네, 그래서 목차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스펙트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리고 유스펙트 본연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펙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펙트를 대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유스 케이스가 있지만 제가 실제로 대체한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5가지 정도만 선별해 보았습니다. 네. 유스펙트. 저는 평소에 유스펙트를 다음과 같은 코드 형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떠한 로직을 실행하고자 할 때 유스펙트 내부의 셋업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게 리액티브 밸류가 바뀌고 렌더링이 될 때 내부의 어떤 로직을 실행시키기 위해 사용했죠. 즉, 유스펙트를 덕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액트에서는 유스펙트를 컴포넌트를 외부 시스템과 동기화하는 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유즈팩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디펜던시에 주어진 리액티브 밸류 값을 사용해서 셋업 함수에서 어떠한 외부와 커넥션을 열고 또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될 때 클린업 함수를 통해서 커넥션을 해제하죠. 그리고 디펜던시에는 리액티브 밸류가 바뀌면 해당 리액티브 밸류를 종속성으로 사용해서 다시 커넥션을 열게 되는 구조이죠. 그렇다면 왜 유스펙트는 외부 시스템과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스트릭트 모드에서 유스펙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릭트 모드에서 리액트의 빌트인 훅들은 2번 동작하게 됩니다. 이는 렌더링 과정에서 생기는 우발적인 불순물을 걸러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리액트는 아시다시피 불변성을 코어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 내부의 함수가 순수 함수일 것을 리액트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함수란 함수의 인자가 같다면 결과도 늘 같다는, 즉 수학적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2번의 훅 호출 결과가 다르다면 훅 내부의 로직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즉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발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리액트는 훅을 스트릭트 모드에서 2번 동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유즈펙트가 스트릭트 모드에서 2번 실행되는 것은 컴포넌트가 마운트되고 언마운트되고 다시 마운트되는 동안 내부 로직이 잘 수행되는지 개발 모드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유스펙트가 왜 스트릭트 모드에서 이렇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트위치를 통해서 침착맨 채널을 시청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침착맨과 연결된 저고요. 앞서 본 코드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착맨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침착맨 채널과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디펜던시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침착맨 채널과 연결이 됩니다. 그 후 침착맨 채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침착맨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트위치를 그만 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침착맨 채널과 연결을 당연히 해제를 해야겠죠. 만약에 침착맨 채널 시청하다가 다른 채널을 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디펜던시의 리액티브 밸류 값이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값을 바탕으로 다시 연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트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거나 채널을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침착맨 채널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의 스트리밍에 동기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유스펙트의 형태가 그것을 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스트릭트 모드로 돌아와서 유스펙트는 셋업, 클린업, 셋업 순으로 동작하게 되죠. 이는 트위치에 연결하고 연결 해제하고 다시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자가 먼저 서비스가 연결이 잘 되고 해제가 되고 다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유스펙트도 실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유스펙트가 외부 시스템과 연결 해제, 재연결이 잘 되는지 개발자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를 통해서 왜 유스펙터가 외부 시스템과 연결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스펙트의 구조가 왜 이러한지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펙트에는 어, 액션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액션 이펙트는 컴포넌트가 액션을 발생시키지만 해당 액션의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fire and forget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약간 군사 용어 같은 건데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이 목표에 잘命中되는지 알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미사일이 알아서 잘 목표를 추적해 가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익스터널 시스템이 있고 외부 시스템이 있고 이런 외부 시스템과 연결 해제하는 사이에 액션들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액티비티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액션들을 주고받는 네. 이렇게 외부와 어떠한 액션들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외부 시스템과 동기화가 돼야겠죠. 또한 컴포넌트가 마운트되고 언마운트되고 다시 마운트되는 동안에 외부 시스템은 계속 스트리밍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동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에 가장 적합한 게 유스펙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 유스펙트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유스펙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우선 제 마우스를 보시면 커서에 이벤트가 걸려 있죠. 마우스의 가속의 정도에 따라서 외부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윈도우의 마우스에 대한 이벤트 리스트를 사용해야겠죠. 윈도우의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API는 당연히 리액트 외부의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코드처럼 네,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를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해제하는 로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되면 셋업 함수를 통해서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하고 컴포넌트가 언마운트가 되면 해당 이벤트 핸들러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린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유스펙트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 유스펙트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드 이펙터의 상태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네,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단 탭에 타이틀 값이 섹션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사이드 이펙터도 있고 올라가면 유즈 이펙터가 있고 그렇죠. 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페이지 라우팅 정보에 따라 헤더의 페이지 경로를 출력하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소에 저라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구현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현할 것 같아요. 해시라는 값을 라우터를 통해 가져오고 해시 값을 디펜던시의 리액트 밸류로 사용해서 해시 값이 변경이 되면 내부 셋업 함수를 통해서 타이틀 값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해당 코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동작하는 코드예요. 하지만 조금의 개선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디펜던시의 리액티브 밸류가 표현하고 있는 값은 같지만 리액티브 밸류 값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유지팩트는 다시 실행이 되고 내부의 셋업 함수도 다시 실행이 되겠죠. 그 결과가 같다고 해도 말이죠. 이를 통해서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지만 만약에 컴포넌트의 리렌더링 코스트가 매우 낮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액트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컴포넌트의 렌더링 비용이 매우 높다면 예를 들어서 수만 건의 데이터를 렌더링 해야 된다든지 데이터에 대한 계산의 코스트가 높다든지 하면 이때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러한 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계산해 봤습니다. 네, 유지 메모를 사용해서 리액티브 밸류가 표현하고 있는 값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부 칼큘레이션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이전에 실행한 결과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렌더링이나 계산을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도 스테이트와 유스펙트로 나눠져 있던 구문이 하나의 구문으로서 좀 더 짧아지고 읽기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부모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유스펙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토글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해당 버튼은 현재 제 애플리케이션의 테마를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로 변경하는 버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해당 버튼은 이러한 테마 값을 읽기 위해서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테마라는 값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로컬 스토리지에 값이 없다면 브라우저 자체에 설정된 밝기 테마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로컬 스토리지에 아무런 값이 없기 때문에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 설정한 다크 모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버튼에 이렇게 테마가 바뀌고 로컬 스토리지에 값이 추가됐죠. 다시 네, 누르면 다크 모드가 되고요. 우선 저는 이 길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지프트를 다음과 같이 사용했어요.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토글이 필요한 프롬프트를 받아왔네요. 그리고 토글 버튼에서는 해당 버튼이 ON이 되었는지 OFF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스테이트가 있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즈온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이 된 이즈온 스테이트를 유즈팩트가 감지해서 토글과 관련된 함수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해당 로직도 기능을 구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버튼을 누르면 테마가 바뀐다는 한 사이클의 로직을 해당 코드는 여러 단계의 로직을 걸쳐서 실행하고 있어요. 우선 이전 스테이트를 바꾸면 렌더링이 트리거가 되고 리렌더링이 되고 리렌더링이 되는 과정에서 리스펙트가 실행이 되죠. 즉 버튼을 누른다, 리렌더링 된다, 테마가 바뀐다. 와 같이 버튼을 누르면 테마가 바뀐다는 로직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유즈팩트가 많고 여러 유즈팩트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런 절차가 더 깊어지고 복잡해지겠죠. 저는 이 로직이 한 사이클에서 처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토글과 관련된 기능을 커스텀 훅으로 분리시켰네요. 그리고 훅에서 전달한 토글러 핸들러를 클릭 이벤트에 송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커스텀 훅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봤던 유즈팩트를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 로직을 통해서 구현을 했어요. 이전 스테이트를 핸들러에서 바꾸고 바꾼 값을 터글 액션을 실행시키고 있는. 즉, 이 함수 하나의 로직에서 스테이트를 바꾸고 바뀐 스테이트에 따라서 토글 관련된 로직을 동시에 실행을 시키고 있죠. 이처럼 부모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할 수 있고 자주 사용되는 이벤트 핸들러라면 커스텀 훅으로 분리시켜서 좀 더 사용성을 높이고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익스터널 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유즈팩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익스터널 스토어란 리덕스와 같은 외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나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 이런 것 같은 상태 API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인터널 스토어의 경우는 리액트가 직접 관리하는 상태, 즉 유즈 스테이트, 유즈 유서, 콘텍스트, 프롭스가 해당해요. 익스터널 스토어를 유즈 스펙트에서 사용하면 컨커런트 피처 티어링이라는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이는 쉽게 표현하자면 의도치 않은 UI가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때 서버 사이드에서 초기 HTML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전달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하이디레이션을 통해서 해당 HTML 인터랙션을 붙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유스펙트 내부에서 익스터널 스토어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고 그 값을 바탕으로 그 값을 바탕으로 하는 UI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제가 알기로는 유스펙트는 서버 사이트에서 동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스펙트 내부에서 익스터널 스토어의 값을 읽을 수 없겠죠. 그렇다는 것은 해당 UI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UI 밑에 감추어져 있던 다른 UI들이 티어리 뚫고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use sync external store라는 훅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해당 훅은 external store를 위한 EACT 18번에서 제공되는 훅이에요. 개선하는 과정을 코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서 부모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는 예에서 확인했던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요. 컴포넌트가 최초의 렌더링 될 때 로컬 스토리지의 테마 값을 가져와서 테마를 설정하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를 통해서 유즈팩트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왜 마운티드라는 스테이트를 사용했냐면 최초 마운트에서는 로컬 스토리지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 마운트를 스킵을 하고 로컬 스토리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운티드라는 스테이트를 사용했고 유즈팩트 내부에서 마운티드 값을 true로 바꿔줌으로써 리렌더링을 트리거했습니다. 리렌더링이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코드는 실행은 되지만 반영되지 않고 리렌더링이 돼요. 그리고 리렌더링이 되었기 때문에 로컬 스토리지 값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이해 로직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전혀 팬시하지 않죠. 불필요한 스테이트가 있고 불필요한 렌더링을 유발했으니까.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 훅을 다음과 같이 사용했어요. 네, 여기서도 유즈 로컬 스토리지라는 커스텀 훅을 사용해서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사용했어요. 현재까지의 코드만 보더라도 좀 더 코드가 간결해지고 읽기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커스텀 훅 내부를 보면서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코드가 좀 긴 것 같아서 스텝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유즈 로컬 스토리지는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 훅을 통해서 외부 스토어 값을 가져오고 그 값과 그 값을 변경하는 핸들러 함수를 반환하고 있어요.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는 총 3개의 파라미터 함수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 서브스크라이버. 서브스크라이버는 말 그대로 해당 외부 스토어를 구독하고 구독을 해제하기 위한 함수예요. 두 번째로는 get snapshot. get snapshot 함수는 외부 스토어에 대한 값에 대한 스냅샷을 반환해줘요. 마지막으로는 get server snapshot. 이 경우는 옵셔널한 파라미터예요. get server snapshot 같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당 외부 스토리에서 가져오는 값에 대한 초기 값을 지정해주는 것. 앞서 예를 들었던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같이
서버 사이드에서는 제 로컬 스토리지 값을 알 수가 없겠죠. 뭐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이런 경우와 같이 값을 받을 수 없거나 하는 경우에 초기 값을 보장해주는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네, 데이터를 패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7시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발표 시간까지 카운트다운이 돌고 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발표 시간이 되니까 카운트다운은 사라지고 이미지가 렌더링 되었죠. 이를 위해서 우선 저는 특정한 서버의 시간을 패칭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봤어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인트로하는 부모 컴포넌트에서는 카운트다운 목표 시간,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카운트다운을 렌더링 할 건지, 아니면 이미지를 렌더링 할 건지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컴포넌트에서는 유지팩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부터 패칭받아오고 있네요. 패칭받은 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갱신을 하고 카운트다운을 돌리고 있어요. 이때 네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선 디펜던시에 어떤 리액티브 밸류가 있고 이 밸류의 값이 바뀌어서 유지팩트가 다시 실행돼 패칭도 다시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전 패칭 결과가 먼저 도착해서 이후에 도착한 패칭을 덮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분명 바뀐 밸류 값을 가지고 패칭을 했는데 이전 패치 값을 사용하면서 이는 이전 패칭 값을 사용하면 이는 패칭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아시아 서울 서버를 요청을 했는데 이전 요청이 USA이고 USA가 먼저 도착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잘못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No Instant Back 버튼이에요. 즉 페이지를 되돌아갔다 돌아오는 경우 데이터를 다시 패칭해야 한다는 문제를 겪을 수가 있죠. 다시 패칭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는 분명 리소스를 낭비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No Initial HTML 콘텐츠예요. 이는 초기 HTML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사용자에게 로딩 스피너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예요. 만약에 패칭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면 사용자는 무수한 로딩 스피너를 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체이싱 워터폴스 문제예요.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 모두 패칭을 해야 한다면 부모 컴포넌트의 패칭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자식 컴포넌트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렌더 as you patch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텐스택 코리아 같은 서버 사이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나 넥스트.js와 같은 패칭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혹은 리액트의 유즈 훅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유지팩트 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즈 훅을 통해서 코드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즈 훅은 리액트 18 버전에서 카나리 상태인 훅이에요. 즉 실험 상태인 훅이에요. 해당 훅은 비동기를 위한 일급 객체를 제공한다고 해요. RFC에서도 First Class Support for Promises and Async Await이라고 하죠. 저는 이 유즈 훅을 봤을 때 약간 리액트만을 위한 어웨이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즈 훅을 통해서 코드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트로 컴포넌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이 생겼어요. 일단 타임 프로미스라는 값에 엑시오스를 비동기 처리 없이 값을 프로미스 그대로 받고 그 값을 자식 컴포넌트인 카운트다운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컴포넌트에서는 분기문 안에서 유즈 훅을 사용해서 펜딩 프로미스를 해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훅은 컴포넌트의 최상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즉 분기문이나 반복문 내에서는 훅을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유즈 훅은 특별하게도 분기문이나 반복문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카운트다운할 시간이 남아있다면 유즈 훅을 통해서 서버 시간을 받아오고 커런트 타임은 서버 시간으로 갱신하고 타임으로 하는 컴포넌트에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죠. 만약에 커런트 타임이 타겟 타임보다 크다면 카운트다운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미지 컴포넌트를 바로 렌더링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즈훅은 리액트의 에러 바운더리, 서스펜스와 같은 빌트인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유즈훅의 결과로 에러가 반환되면 에러 바운더리의 펄백 컴포넌트가 대신 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즈훅이 프로미스를 해제하고 있는 중이라면 서스펜스의 펄백 컴포넌트가 대신 렌더링이 돼요. 네, 마지막으로 네, 유저 이벤트를 다루는 경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봤던 토글 예제의 연장선 같은 느낌인데요. 네, 우선 어떠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 다음과 같이 고객 리스트를 나타내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리스트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재생 버튼, 하나는 플레이리스트 버튼이에요. 두 버튼을 공통적으로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은 추가와 동시에 곡을 재생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찌됐든 버튼을 누르면 곡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가 되죠. 그리고 플레이리스트에 곡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저는 토스트를 띄우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말이죠. 토스트가.
뜨죠. 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봤어요. 트랙 아이템 컴포넌트는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각각의 곡 정보와 곡 정보를 수정하는 함수를 섭스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러 함수를 통해서 트랙의 정보를 수정하고 있죠. 그리고 트랙의 정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유스펙트를 통해서 플레이리스트 토스트라는 토스트를 표시하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토글러 함수 예제에서 보았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변경이 되고 외부로부터 상태 변경이 되죠. 네, 잠시만요. 네, 상태가 변경이 되고 리렌더링이 되고 뉴스펙트에서 플레이리스트 토스트 함수가 호출이 돼요. 즉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리스트 토스트가 실행된다는 로직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행되고 있죠. 이는 뉴스펙트가 실행되는 시점에 어떠한 핸들을 통해서 뉴스펙트가 실행되는지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뉴스펙트가 실행된 시점은 이미 렌더링이 되고 난 이후가 되겠으니까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핸들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별도의 함수로 분리를 시켰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로직을 또 하나의 사이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어떠한 핸들러를 통해서 로직이 실행됐는지 추적하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처음에 준비할 때는 발표 시간이 엄청 길었는데 좀 많이 단축시켰던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즈이펙트나 훅 혹은 다른 기능들을 리액트라는 공구 상자의 공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즈이펙트를 드라이버라고 생각했을 때 드라이버는 나사를 조으거나 푸는 용도로 설계가 되었고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의 용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도구의 용도를 지키는 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망치가 없다면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서 못을 박을 수도 있긴 하겠죠. 네, 이처럼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의 목적이 뚜렷하거나 혹은 당장은 이 방법밖에 안 떠오른다면 그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도구는 도구일 뿐 도구가 우리의 창의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창의력을 표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도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